인하부중 3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역사 온라인 클래스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1강 수업 오리엔테이션이랑 우리 이제 세계사 학습을 위한 워밍업 수업 잘 듣고 왔나요? 그렇죠? 만약에 1강을 듣고지 않았다면 지금 2강 수업 잠깐 멈추고 1강 수업을 듣고 2강을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강 수업 자체가 1강을 듣지 않으면 조금 따라오기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강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꼭 1강 수업을 여러분들이 듣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강을 듣고 왔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자, 2강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네, 여러분들 지금 이제 1강을 듣고 왔으니까 오늘 2강 수업 때는 어떤 거 하는지 알고 다 왔죠? 자, 한번 얘기해볼까요? 그쵸? 오늘 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혁명에도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사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사건들을 살펴봐야 하고, 그 중에서 여러 혁명 가운데 이제 근대 시민혁명,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영국혁명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영국혁명 오늘 공부할 텐데 그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국혁명만 짧게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 오늘 2강 수업 마칠 거니까 집중력 있게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인 학습지, 교과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수업을 들을 마음가짐까지 잘 가지고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일단 수업 시작 전에 이렇게 칠판에다가 여러 개 좀 오늘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적어 놨습니다. 이게 바로 온라인 수업의 어떤 좀 장점이겠죠. 이렇게 미리미리 선생님이 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국혁명을 배워야 되는데, 영국혁명을 공부하기 전에 과연 영국이란 나라는 우리가 어떤 나라였는가? 자, 지금 우리가 영국이 혁명을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어떤 단계로 영국이 지금 성장해 오고 진행되어 왔는가 라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영국혁명을 살펴보기 전에 과연 영국은 어떤 나라인가, 영국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게요. 자, 영국은요, 일단 섬나라죠. 그건 알고 있을 거야. 아무리 몰라도 영국이 섬나라인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요, 다른 유럽 지역보다 왕의 권력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왕의 권력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다른 유럽, 프랑스라든지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중세를 거치면서 왕의 권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왕의 권력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꾸준히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을 구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다른 유럽 지역보다 왕의 권력이 조금 일찍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왕의 권력이 떨어진다는 소리는요, 왕을 견제하는 다른 세력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영국도 이제 근대에 접어들면서 절대왕정 체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선생님, 왕의 권력이 떨어진다는데 절대왕정이 어떻게 오나요? 자, 절대왕정 시기라는 것 자체에서도 영국은 크게 그렇게 다른 유럽보다는 왕의 권력이 크지가 않아요. 즉, 절대왕정 시기가 오기는 하지만 다른 유럽 체제보다는 조금 왕의 권력이 떨어지고 있었다라는 걸 기본 바탕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절대왕정 체제가 다른 유럽보다 좀 더 일찍 시작되면서 이 왕의 권력을 어떤 견제하고 균형 잡힐 의회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영국은 왕과 의회의 권력이 균형 잡힌 형태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왕의 권력이 쭉 올라가. 그런데 이 왕의 권력을 견제할 세력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혁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영국은 왕의 권력이 쭉 올라가. 그런데 왕의 권력의 발목을 딱 잡는 의회가 생겨요. 그래서 왕과 의회, 이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혁명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잡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 자, 이런 영국의 배경들을 좀 살펴보고 어떤 점을 포인트로 잡고 수업을 들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집중 포인트 중요해요. 먼저 첫 번째, 왕과 의회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권력이 세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의회, 즉 의회는 과연 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 어떤 식으로 권력을 제한하고 견제하면서 왕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의회들이 어떤 주장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혁명을 일으키고 그 혁명의 결과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혁명으로 인해서 영국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요 점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집중 포인트를 바탕으로 오늘 본격적으로 영국 혁명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국 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할 텐데, 그냥 공부하기 이전에 과연 영국은 어떤 왕의 흐름을 갖고 있는지를 기본으로 알고 가야 됩니다. 자, 선생님 여기 적어놨어요. 영국 왕의 흐름. 물론 영국 왕이 이전과 이후에도 엄청 많지만 우리가 이제 혁명사를 공부하는데, 영국 혁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왕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어. 엘리자베스 1세. 자, 엘리자베스 1세로 일단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엘리자베스 1세는 여왕이죠. 여왕. 엘리자베스 1세는 왜 이 엘리자베스 1세부터 시작을 하냐면,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 됐을 때 이 의회와의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때는 왕과 의회의 관계가 굉장히 균형 잡혀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균형적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1세 때를 우리 또 절대왕정식이라고 해요. 영국의 절대왕정식인데, 우리 절대왕정이란 단어만 들으면 왕의 권한이 굉장히 높고 왕이 정치를 섭렵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국은 좀 달랐다고 얘기를 했죠. 영국은 이 엘리자베스 1세 때 의회를 존중해주면서 의회와 균형 잡힌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왕에게 굉장히 협조를 했고요. 왕도 의회의 의견을 들으면서 서로서로 균형 잡힌 정치를 펼쳐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엘리자베스 1세는 여왕이었고요. 근데 여왕인데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는 후사가 없었습니다. 즉, 밑에 왕을 이을 만한 자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계보도를 짜라서 다음 왕이 누가 될까 찾다가 제임스 1세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임스 1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제임스 1세는 남자거든요. 이 제임스 1세는 엘리자베스가 펼쳤던 왕과 의회의 균형 잡힌 정책을 버리고 왕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자, 아니 절대왕정의 힘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 절대왕정이라며, 근데 뭐야, 다른 유럽 보니까 왕의 권한이 굉장히 센데 왜 우리 영국은 왕의 권한이 이렇게 없는 거지? 나 때부터는 이제 왕의 권한을 의회의 권한보다 훨씬 높여서 내가 하고 싶은 정책을 펼치겠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1세는요 의회의 권한보다 왕의 권한을 높이면서 의회에 약간의 어떤 비난을 사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제임스 1세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의회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면서 왕의 권한은 높였지만 아직까지는 강한 반발을 사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제임스 1세의 아들이 이제 제임스 1세 이후에 영국의 왕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 왕은 찰스 1세라는 사람입니다. 자, 찰스 1세 때는 자기 아버지가 왕의 권한을 굉장히 높여놨잖아. 자, 이걸 받은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이었던 찰스 1세는 더욱더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의 권한을 더더욱 높이기 시작을 해요. 자, 여기서 의회가 이제 빠직하는 거야. 여기서 의회가, 아니 제임스 1세까지는 어떻게 넘어가 보겠는데 찰스 1세 때부터는 의회의 권한을 굉장히 무시하고 왕 멋대로 하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에서 나타나냐면, 여기 보듯이 의회에게 굉장히 다양한 세금을 많이 징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지세, 뭐 우리 종이 같은 거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또는 차세라 그래서 차, 먹는 차에다가도 세금을 부과해. 그게 무슨 소리냐면 왕이 재정 확보를 위해서 영국의 재정 확보라는 건 왕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기 위해서 의회로부터 돈을 막 걷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서 야, 돈 내놔 이러면 돈을 안 내놓으니까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의회에게 돈을 걷기 시작을 해. 여기서 의회가 첫 번째로 약간 불편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의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죄다 체포해 버립니다. 야, 너 내 말 안 들었지? 너 감옥. 이렇게 의회를 다 의회에 소속된 의원들을 다 체포해 버려요. 그래서 이 의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이 찰스 1세의 이런 횡포에 참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이 이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들끼리 똘똘 뭉쳐서 혁명을 발생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찰스 1세,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에 거쳐서 발생을 했던 이게 바로 청교도 혁명입니다. 자, 왜 청교도냐 하면은 당시 이 왕이 찰스 1세가 의회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이 왕이요, 이 청교도자를 탄압하기 시작을 했어요. 왕은 카톨릭을 믿고 있었는데 이 의회를 비롯한 이 청교도를 믿고 있는, 이 개신교를 믿고 있는 이런 의회들까지, 그러니까 종교 탄압까지 실시하면서 사실상 이 청교도를 믿고 있는 대부분의 의회에 소속된 의원들이 혁명을 발생시켰다라고 해서 청교도 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청교도 혁명 때 왕에게 그냥 혁명만 일으켜서 야, 너 내려가 이렇게 하면 사실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서로 딱 정리돼서 자, 지금 이거를 우리가 제안하니까 받아들이시오라고 제안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권리 청원이라는 거예요. 권리청원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의 권한을 높이고 왕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그런 내용이 담긴 권리청원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찰스 1세 때 의회의 권한 높이려고 노력을 했고 청교도 혁명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찰스 1세는 물러나게 되고요. 중간에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자,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여기 집권하는데, 자, 여기 사이에 누가 집권을 하냐면 크로멜이 집권해요. 자, 이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집권하면서 이 크로멜은 지금까지는 뭐야? 왕이 이끄는 왕정이잖아요. 이 크로멜 때는 잠시 뭐로 바뀌냐면 공화정으로 바뀌어요. 자, 여러분들 공화정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공화정은 왕이 집권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뽑은 이런 대표가 집권하는 거예요. 왕이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크로멜이 공화정으로 갔다가 이 크로멜이 죽고 나서 다시 왕정으로 복귀를 합니다. 자, 그 왕정으로 복귀했을 때 누구로 복귀하냐면 찰스 1세와 연결된 찰스 2세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흐름을 잘 살펴봐야 돼. 자, 엘리자베스 1세로부터 시작되는 절대 왕정기, 제임스 1세, 찰스 1세까지는 왕이 집권. 그 다음에 중간에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집권했을 때는 공화정이라 그래서 왕이 없는 상태로 갔다가 다시 크로멜이 죽고 나서 영국은 왕정으로 복귀를 하는데 그게 바로 찰스 2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찰스 2세는 앞선 이런 역사들을 쭉 보면 의회 얘기를 잘 들어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찰스 2세도 의회의 의견을 잘 듣지 않고 왕권을 자꾸 행사하려고 합니다. 더더욱 제임스 2세까지 갔을 때는 얘네들이 의회 권한을 자꾸 축소시키려고 하니까 여기서도 이제 의회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에 이어서 이 의회가 이 제임스 2세 이후에 왕을 어떤 사람을 올려야 되지? 우리 편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찰스 2세나 제임스 2세는 우리의 의견을 잘 들어주지 않고 왕권을 계속 행사하려고 하니까
이들 말고 우리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왕위에 올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른 이 메리라는 사람, 이 메리라는 이제 여자예요. 메리라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 우리가 왕위에 올려줄 테니까 영국으로 넘어와서, 당시 이 메리는 이제 영국에 있지 않았어요. 영국으로 넘어와서 너희들이 이제 네덜란드에 있던 메리한테 영국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메리 입장에서는 지금 윌리엄이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한 상태였고 영국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윌리엄이랑 같이 갈게 라고 해서 이 윌리엄, 메리 이 부부가 영국으로 넘어와서 이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의회가. 자,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그냥 하나의 문서를 작성해서 이 문서를 승인하게 해요. 이것을 권리장전이라 그래요. 이 권리장전이라는 문서에 사인을 하면 메리 너에게 영국의 왕의 권한을 가질 수 있게 우리가 지원해 줄게 라고 해서 메리가 사인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권리장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당연히 왕의 권한은 축소되고 의회의 권한은 올라가는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권리장전에 사인을 하고 메리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의회가 메리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걸 지원해주고 권리장전에 사인할 때까지 어떤 전투라든지 큰 피 흘림이 있었나요? 피 튀기는 그런 싸움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피 한 방울 없이 왕의 권한을 쭉 넘겨줬다라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해요. 무혈, 피 한 방울 없이 혁명이 발생했다라 그래서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즉 영국은 청교도혁명과 크게 명예혁명 두 혁명으로 결국에는 이제 의회의 권한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는 학습지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학습지를 통해서 옆에 지금 학습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없는 사람은 화면 보시고 학습지 있는 사람은 학습지 보면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먼저 시민급이 주도했다라고 되어 있죠. 영국혁명. 자, 영국혁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을 선생님이 비교해 놨습니다. 그래서 청교도혁명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의 어떤 전제정치 속에서 진행이 되면서 청교도들을 탄압을 하고 과도하게 의회에 세금을 징수하면서 의회가 이제 참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권리청원이라는 걸 제출하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찰스 1세가 물러나게 되고 이제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집권하게 되면서 영국은 일시적으로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크로멜이 이끄는 군대가 이제 국왕을 처형을 시키면서 공화정이 됐다라고 얘기했죠.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크로멜이라는 사람은요, 저 찰스 1세를 처형시켜버립니다. 자, 그만큼 단호하게 나는 이제 왕정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크로멜이 죽고 나서 다시 영국은 왕이 필요하게 됐고 왕정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명예혁명 그 란 보시면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가 다시 전제정치, 그 왕권을 강화시키는 전제정치를 실시하려고 했고, 그런 속에서 의회는 이제 제임스 2세 이후에 왕권을 강화시키는 왕이 아니라 의회권을 강화시키고 우리 의견을 잘 들어주는 왕을 세워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메리라는 사람과 윌리엄이라는 사람에게 넘어가서 너희 둘이 공동 왕을 해라. 자, 메리에게 오게 한 다음에 메리의 남편이었던 윌리엄까지 오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영국을 다스리는 공동왕이 되어라 라고 제안을 했고, 메리가 오케이 받아들인다 라고 하면서 권리장전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헌군주제가 되는 거죠. 자, 그 전까지는 절대 왕정의 어떤 전제정치, 왕권 정치였어요. 그런데 잠깐 공화정으로 갔다가 다시 절대 전제정치로 갔다가 이제 메리 때 입헌군주, 즉 군주는 있지만 어떤 의회의 통치 안에서 군주권을 행사하는 입헌군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영국은 이렇게 되게 복잡한 과정 속에서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지금 학습지 띄워놓은 거 보시면 그 원인, 경과, 결과를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은 각 혁명마다 문서가 있어요. 그 혁명을 제안하고 그 혁명의 내용이 담긴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를 잘 연결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청교도혁명은 권리청원, 명예혁명은 권리장전, 이렇게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에 이걸 바꿔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키포인트 외우기 쉽게, 권리청원은 뭐? 청교도혁명이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잘 외워두시면 명예혁명은 자연스럽게 권리장전에 연결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영국혁명을 좀 살펴봤어요. 영국혁명 어떻습니까? 영국혁명은 두 개의 혁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청교도와 명예혁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런 흐름이 아니라 왕의 권한이 어떻게 바뀌냐, 의회의 권한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수업 시작 전에 집중 포인트에서 뭐라고 했냐면 왕과 의회의 권한이 어떻게 바뀌느냐, 요거에 집중해서 오늘 수업을 잘 들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권한만 그 관계만 잘 정리를 한다면 영국혁명을 쭉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강은 혁명의 시대 첫 번째 영국혁명,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잠깐 영국에서 먼저 발생한 산업혁명의 흐름에 대해서 좀 볼게요. 산업혁명은 유럽, 그 다음에 이 서양의 어떤 흐름을 바꾼 아주 중요한 혁명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이 산업혁명이 어떻게 진행이 됐으며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결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그 흐름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강 수업 듣느라 굉장히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3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안녕.